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세무를 풀 건데 일단 교육용은 종료시키시고요. 그다음에 바탕화면에 보시면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있을 거예요. 네, 거기에서 96회 찾으세요. 그리고 없으면 이야기하세요. 설치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96회 찾으시고 거기에 보시면 2교시에 가시면 텍스 있어요. 똑같아요. 회계랑 그거는.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고 수험 번호가 수험 번호가 1211112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2 치고 1 친 다음에 마지막에 1만 몇으로 바꾸세요? 2로. 11111로 들어가져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얘가 잘못된 거네. 원래 안 들어가져야 정상인데. 뭐 들어가졌으면 됐죠. 뭐. 진짜 들어가지네. 그 다음에 감독관 확인 번호는 6089. 그 다음에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차피 이거 시험 보기 전날 한번 더 설명할 건데 뭐 딴 건 아니고요. 거기 지금 제일 첫 장 잠깐 봐보세요. 여기에 날짜가 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그 8월달하고 10월달 거는 시험 보는 그 주에 풀 거예요. 그러니까 97, 98에는 그 주에 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A형, B형이 있어요. 그건 시험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되고 90분에 그 다음에 페이지 수 꼭 나와요. 페이지 수 꼭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면 간혹 가다가 많지는 않은데 종종 타본이 있어요. 막 한 페이지가 없거나 한 장이 없거나 아니면은 전산세무 2급인데 전산 회계로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진짜 드문 경우인데 왜냐면 감독관이 잘못 들고 올 때도 있거든요. 간혹 가다가 아니면 섞여 있거나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내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시험 시작 전 뭐 하지 말래요? 풀지 말래요. 근데 푸는 거예요, 원래. 그때부터는 이제 복불복입니다. 시험지 받으면 요거 페이지 수 확인하면서 풀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성향인데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페이지 수 보라 그러면 진짜 페이지만 봐요. 근데 천천히 넘기면서 문제 풀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센스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수업 시간에는 말을 그렇게 안 들으면서 하라고 하는 거 그렇게 안 하면서 시험장만 가면 말씀을 잘 들으세요. 감독관이 하지 말라는 거 칼같이 안 하는데 근데 이거는 있습니다. 감독관들 성향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감독관은 풀든 말든 신경도 안 써요. 그때부터 풀면 되는 거고 어떤 감독관은 볼펜은 들지 마세요. 그러면 볼펜 안 들면 되죠. 눈으로 했다가 시작하면 써버리면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감독관은 온유월에 개패듯이 막 되게 뭐라 그래요. 그러면 오늘 감독관이 좀 깐깐한 사람을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땐 풀지 마세요. 왜냐면 괜히 감독관 건드려봤자 좋을 거 없어요. 왜냐면 시험장 안에서 일단 갑은 감독관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감독관 성향에 맞춰서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좀 소극적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럴 때는 좌우로 고개를 흔드세요. 그래서 저 사람이 풀고 있어요. 같이 푸는 거예요. 걸리면은 저 사람도 푸는데요. 이렇게 해서 물귀신 작전. 어차피 그 사람 시험 끝나면 볼 사람 아니잖아요. 일단은. 근데 대부분 요즘에는 풀지 말라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참 협회에서 괜히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자기들을 찔러요. 그 만약에 내가 시험장에서 딴 사람이 풀었는데 감독관이 뭐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날 집에 가갖고 올려요. 내가 몇 학년 몇 반 어디에서 시험 봤는데 감독관이 이 사람 풀고 있는데 제재 안 하더라. 이렇게 올려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깐깐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요. 딴 사람이 풀면 지도 풀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는 못 풀었으니까 나는 피해자야. 그러니까 쟤는 못된 짓을 했어. 그러니까 쟤 혼내주세요. 약간 이런 개념이라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회계든 세무든 비슷합니다. 근데 차이는 60분이냐 90분이냐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15분 드릴 테니까 이론 15개 있으시죠? 푸세요. 그리고 똑같습니다. 요 밑에 보면은 요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번호 다 찍으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푸시면 됩니다. 11시 50분에 볼게요.
다 되셨죠? 보셨으면 얘기하세요. 그러면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요? 얘들이 어떻게 9층까지 올라왔지? 같이 보시면은요, 96회 1번. 다음 중 재무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맞고요. 그 다음에 자산과 부채는 상계 안 합니다. 뭐만 상계 처리해요? 일반적으로 자본만.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기업의 외부 이해 관계자 맞죠? 정답은 4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죠. 거기에 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보시면은요. 우리 재고자산 일단 무슨 목적이에요? 판매 목적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재고자산이란 판매 목적 맞고요. 재고자산 수량은 계속기록법, 실지재고, 혼합 맞고요.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에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가중평균법. 그래서 우리 외울 때 이거 이렇게 외웠잖아요. 가중평균법에다가 계속기록법 쓰면 뭐였었어요? 이동평균법.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에 실지재고 조사법 쓰면 총평균. 그래서 정답 4번. 바뀌었죠, 앞뒤가? 이런 거 맞추려고 요거 외운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회계 변경에서 보시면은요. 우리 변경에 두 가지 있었었죠. 정책의 변경이랑 뭐의 변경이 있었어요? 추정의 변경. 그래서 보시면 정책의 변경은 어떤 법을 바꾸는 거고 감가는 아니고 감가상각은 제외. 그 다음에 소급법.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은 대손이나 감가 등이고 무슨 법 쓴다 그랬어요? 전진법. 그래서 1번 매출채권의 대손은 추정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정책을 먼저 해요. 왜 그러냐면 소급법은 옛날 걸 고치는 거거든요. 전진법은 지금부터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변경을 할 때 옛날 걸 먼저 고치고 지금 걸 고쳐야 돼요. 지금 걸 고치고 옛날 걸 고쳐야 돼요. 옛날 거 먼저 고치고 그 다음에 지금 거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급법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법 하는 거예요? 전진법. 그 순서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정답은 3번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이익조정 목적은 정당한 회계 변경이 아닙니다. 정당한 회계 변경이라는 건 더 좋은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법에서 이거를 써라라고 변경이 되거나 이런 건 괜찮은데 뭐 이익을 더 보기 위해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이런 건 아닙니다. 정상적인 방법은.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이거 관련돼서 제가 세 가지를 적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책의 변경은 옛날 걸 고치는 거고 추정의 변경은 올해부터 고치는 거잖아요. 뭐가 더 쉽죠? 추정이 더 쉽죠. 그래도 구분이 어려울 경우에는 편한 걸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때는 수익적 지출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자산부채 자본은 내년으로 넘긴다 그랬잖아요. 우리 마감할 때 자산부채 자본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차기로 2월 시킨다 그랬죠. 그러면 내년에도 신경을 써야 돼. 근데 수익 비용은 손익에 대체해서 내년엔 얼마로 시작한다고요? 빵. 그러면 올해만 하고 내년에는 신경 쓸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어느 게 더 편해요? 수익적 지출이 훨씬 더 어때요? 편하죠. 그래서 편한 방법으로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비와 연구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발비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 개발비가 아니고 연구비. 왜냐면 자산 처리하는 게 편하다고요? 비용 처리하는 게 편하다고요? 비용 처리하는 게 편하죠. 그래서 두 가지가 겹칠 때는 편한 방법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가끔씩 내요. 요거 봐두시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정책이 아니고 뭐라고요? 추정.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서 푸는 게 좋아요. 여기 개정 과목 및 무슨 등록이요? 적요 등록. 그래서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가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이익잉여금이라고 있으시죠? 그래서 1번 맞고요. 정답은 2번이에요. 우리 외웠었잖아요. 이익잉여금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익준비금하고 끝에가 무슨 금이요? 적립금. 그래서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몇 분의 몇? 10분의 1. 자본금의 몇 분의 몇이요? 2분의 1까지.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그냥 컨트롤 F로 찾으세요. 그게 제일 편해요. 그 다음에 5번에 별표 3개 치세요. 이거 어려워요. 이거 왜 나오냐면 저것 때문에 나와요. 전산회계 1급에서도 많이 봤었는데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때문에 나와요. 왜냐면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고 여러 번 봤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시간 나실 때마다 집에서 저걸 좀 푸셔야 돼요. 전산회계 1급 교재 뒤에 있는 거. 왜냐면 이제 조금씩 시작은 해야 돼요. 왜냐면 마냥 손 놓고 있다가 시험 보기 며칠 전에 잡으면 기억 잘 안 나요. 그래서 감은 어느 정도 잡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아마 지금 전산세무 풀면서 전산회계 풀면 조금 더 풀만 할 거예요. 근데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여기 조금 더 어려우니까 어려운 거 하면 쉬운 건 좀 더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효과는 확실히 있어요. 이건 분계 잘해야 됩니다. 7월 1일 날 제일 먼저 단기매매증권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보시면 천주에 6,000원이니까 600 나와요. 그 다음에 현금도 600. 그 다음에 기말에 7,000원 됐죠? 그러면 얼마 올랐어요? 100만원 올랐어요. 그 다음에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무슨 이익? 평가 이익. 여기도 100.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얼마에 처분했대요? 7,500원에. 그러면 6월 30날 현금 750 받았고요.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700. 그 다음에 50만원 비싸게 팔았죠? 비싸게 팔았으니까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무슨 이익? 처분.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요번엔 무슨 증권이요? 네, 요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7월 1일 날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600. 대변에 현금 얼마요? 600. 그 다음에 기말에 매도 가능 증권 100.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무슨 이익이요? 평가이익 100. 그 다음에 요게 어려워요. 6월 30일 차변에 현금 750.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700.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100.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 150. 일단 적으세요. 네. 얘가 자본이잖아요. 우리 자본은 무슨 처리해야 된다고요?
상계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팔리면 얘를 줄여줘야 돼요. 매도 가능 증권 무슨 이익이요? 평가이익. 그래서 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얘는 자본이기 때문에 없어져요,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우리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로 이월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수익이기 때문에 내년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단기매매증권일 때는 안 나오잖아요.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이.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은 자본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무슨 처리해줘야 돼요? 상계 처리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답만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좋은 방법은 아닌데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나오면 7월 1일이랑 6월 30일 비교하는 거예요. 거기 7월 1일 날 한 주에 6,000원이었죠? 그래서 600. 그 다음에 6월 30날 750에 팔았죠. 그러면 얼마 이익이에요? 150. 이건 단만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단기매매 증권일 때는 끝에 두 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2020년 기말에는 7,000원이었잖아요. 근데 2021년에는 얼마 됐어요? 7,500원. 그래서 얼마 이익이요? 50만 원이. 요거는 이론만 있는 시험은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데 우린 이론만 해야 돼요. 분계도 해야 돼요. 분계도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해주셔야 되는 게 전산회계 1급이든 전산 세무든 글씨 나오고 숫자 나오면 분계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분계 맞추면 답 맞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정답은 3번이에요. 왜냐면 얘는 150. 그 다음에 얘는 얼마예요? 50. 둘이 빼면 얼마 차이 나요? 100만 원. 어려워요, 이거. 그 다음에 6번 공손. 이런 거 안 틀리는 게 더 중요해요. 5번 맞추는 거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4번, 6번 같은 거 안 틀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5번은 맞출 확률이 아주 높진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공손에는 정상적이 있고요. 뭐가 있어요? 비정상적. 그래서 정상적일 때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일 땐 영업 외 비용 처리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요. 거기 보면은 다 원가에다 포함시킨다라고 되어 있죠. 비정상적일 땐 뭘로 처리한다? 비용 처리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7번. 다음의 자료는 블루오션의 선박제조와 관련하여 발생한 원가 자료이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기 총 제조 원가. 그래서 단기 총 제조 원가. 그래서 단기 총 제조 원가 어떻게 구한다 그랬었죠? T자 그랬을 때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제조 간접비 얼마래요? 25만원. 그리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뭐를 기준으로 배부한다? 예, 직접 노무비를 기준으로 배부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5만원 곱하기 항상 제가 분수 써드릴 때는 전체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준이 뭐죠? 노무비죠? 그러면 노무비가 총 얼마예요? 50.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B를 구해야 되죠. B는 얼마죠? 20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수 구할 때는 항상 해당되는 그 전체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A였으면 50만원 분의 몇이에요? 30이에요. 그때는. 그러면 10만원 나와요. 얼마 나온다고요? 10만원. 그러면 지금 B가 60만원 있고 20만원 있죠. 그 다음에 좀 전에 얼마 나왔어요? 10만원 더하면 90. 정답은 1번. 그리고 5번 못 풀었다 그래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5번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거 자격증 있다 그래서 푸는 거 아니에요. 실무하신 분들도 저런 분계 잘 못해요. 왜냐면 실무에서 저런 분계 할 일이 없거든요. 저런 골치 아픈 분계는 저런 분계는 큰 회사라던가 아니면 뭐 주식 관련된 거 이런 회사 아니면 할 일 없어요. 실무에서. 그 다음에 8번 다음의 그래프죠. 기억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총변동비. 왜냐면 총변동비는 뭐한다? 증가한다. 그 다음에 니은은 총고정비예요. 총고정비는 뭐하다? 일정하다. 그 다음에 거기 세 번째는 단위당 변동비예요. 왜냐면 단위당 변동비는 무슨 요금이 있다? 기본요금. 그러니까 여기 요렇게 약간 떨어져 있잖아요. 밑에서 요 떨어져 있는 게 기본요금이에요. 아니, 단위당 변동비가 아니고 준변동비.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계단형을 뭐라 그래요? 중고정비라고 해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억은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원가 총액이 비례적으로 변화하는 변동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단위당 원가가 일정한 무슨 비요? 고정비 맞아요. 잠시만요. 단위당이 아니죠? 네, 단위당 고정비는 어때요? 감소하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3번 디귿은 변동원가와 고정원가가 섞어있는 준변동 맞고요. 리을은 중고정비 맞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네.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하잖아요. 그 다음에 9번. 요 문제 잘 나옵니다. 네, 과다배부. 그래서 요거 나오면 항상 누구 기준이라고요? 실제. 그래서 예정은 거기 보시면 1,000원에 1,000시간이에요. 그러면 100만원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10만원 무슨 배부래요? 과대배부, 과다배부. 항상 누구 기준이라고요? 실제보다 10만원 많은 게 100만원이다. 그러면 실제는 얼마예요? 90.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항상 누구 기준이라고요? 실제. 그래서 실제보다 크면 과대, 과다, 네, 많다. 그 다음에 실제보다 적으면 과소배부. 숫자가 무슨 숫자예요? 적다. 이거 은근 헷갈려요.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10번은 저번에 한번 연습을 해본 적이 있지만 기억은 그렇게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네. 안 나요. 잘 참고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풀었는데는 기억나는데 이게 그건데. 네. 그런 게 있었었죠. 네. 그래서 성형 부분에 배부되는 건데 직접 원가 배부법이에요. 이걸 직접 배부법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뭐 할 때요? 중요하지 않을 때. 그래서 직접 배부법 나오면 거기 보조 밑에 보시면은 600시간하고 7000kW 보이세요? X해 버리세요. 직접 배부법은 보조는 안 나눠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조가 직접이고 보조는 간접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배부법의 뜻이 뭐냐면 보조는 안 나눠줄 거야. 왜냐면 간접이니까. 누구만 나눠줄 거예요? 직접만. 그래서 무슨 배부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배부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봐주세요. 그래서 수선 먼저 배부할게요. 수선은 60만 원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성형하고 조립 더하면은 1200시간 나옵니다. 몇 시간 나와요? 1200. 그 다음에 지금 구하는 게 성형이죠? 1200분의 몇이요? 800 하시면 40만 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동력 구할 겁니다. 동력은 현재 63만 원이 있고요. 거기 보시면 9100에 3500이죠. 그러면 12000 얼마 되는 거예요? 600 분의 성형이 9000 얼마죠? 100. 그래서 63만 원 나누기 12600 곱하기 9100 하시면 45만 5천 원. 그래서 더하면 얼마 나와요? 85만 5천 원.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요거는 연습 꼭 따로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 풀 때 언제가 제일 기쁜지 아세요? 계산 문제 찍었는데 맞았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거. 그래서 매출 할인 및 애놀이 매출 할인, 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그래서 3번.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인데 요건 간접이에요. 그 다음에 도달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 용기회수 보증금 종업원 뭐요? 봉사료.
12번 비과세 근로소득인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출산보육수당이 요게 육아수당이에요. 이거 찾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로 오세요. 어디로 오시냐면은 인사급여에 급여자료 입력. 그 다음에 여기 수당공제 누르세요. 그리고 여기 제일 밑에다가 비과세 하세요. 이건 지울 거예요. 좀 이따. 비과세 하시고 육아수당 치세요. 그 다음에 F2 육아 치세요. 육아수당 치고 그 옆에 칸에서 F2 육아 치면 여기 육아수당 나오죠. 월 얼마요? 10만원. 그래서 정답은 3번. 여기에다가 자가 쳐보세요. 그러면 자가운전보조금 20. 그 다음에 식대 10. 직무발명 500 나오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지금은 잘 안 되는데 프로그램을 다루면 다룰수록 아 요거 여기에 있었지라는 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럼 가서 한번 쳐보세요.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내가 하나라도 더 다룰 줄 알면 이렇게 몰라도 맞출 수도 있어요. 몰라. 내용은 모르겠어. 근데 프로그램 여기에 왠지 있었던 것 같아. 그럼 가서 친 다음에 마지막에 삭제만 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저도 전산세무 1급 볼 때 세 문제 이론을 그렇게 맞췄어요. 내용이 엄청 많은 걸 안 외웠거든요. 왜냐면 나오면 그냥 찍을 거야. 그리고 갔는데 이거 어디에 있는지는 아니까 거기 가서 쳤어요. 근데 있네. 그래갖고 맞췄고. 그런 운도 있어야 돼요. 시험 때. 100% 내 실력으로만 붙겠다. 실력으로 붙는 사람은 솔직히 한 30-40% 될 거예요. 나머지는 시험 운이에요. 저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뒤에서 문제 풀고 있는데 앞에 있는 애가 볼펜을 안 갖고 왔나 봐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숫자를 겁나 크게 쓰는 거예요. 보기 싫은데 걔가 시험지만 들면 1번에 몇 번인지 다 보여요. 안 베꼈잖아요. 왜냐면 제가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모르니까. 그리고 다행이었는지 그 과목은 내가 잘하는 거여갖고 베끼진 않았는데 그렇게 보이는 날도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 사람이 그 되게 초능력을 발휘할 때 있잖아요. 보기 싫은데 그냥 보여. 작은데도. 진짜 그럴 때도 있고. 잘 베끼면 또 붙을 수도 있어요. 베껴서 붙은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13번 간주 공급 중에 세금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거 정답 4번이에요. 4번이 아니고 1번. 죄송합니다. 번호 잘못 봤네. 직매장 반출. 요게 타사업장 반출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세금 계산서라는 건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업자들끼리 주고받는 게 뭐예요? 세금 계산서예요. 그러면은 우리 회사는 법인이잖아요. 그러면 직매장 반출이 타사업장 반출이고 본지점 간의 거래예요. 그러면 본점도 회사죠. 지점도 어쨌든 사업자일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높잖아요. 대부분 업자들끼리 본지점 간의 거래하니까.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이런 문제는 한 5년이나 10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개인적 공급은 왜 아니냐면 상대방이 개인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다. 사업상 증여. 요것도 이제 공짜로 주는 건데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죠? 망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해요?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요건 어려워요. 왜냐면 자주 나오는 문제 아닌지라. 14번 같은 건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필요경비라는 게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무슨 처리하는 거라고요? 비용. 1번 직접 종사하고 있으면은 배우자한테 월급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소득세 비용 처리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TV에 나오는 거는 안 하고 돈 받아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일하고 돈 받아갔으면은 그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지금 50억 난리 난 게 말도 안 되는 퇴직금이잖아요. 아무리 다쳤어도. 뭐 부러진 것도 아니고 없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없어져도 몇 천만 원밖에 안 주는 세상인데.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았대. 그렇게 치면은 여기 계신 분들 다 몇백억씩 받아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2번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당연히 되죠. 그 다음에 은행 기록을 작성 비치하면은 비용 인정해줘요. 그래도 정답은 4번이에요. 새마을금고에 지출한 기부금은 비지정 기부금이라고 해서 인정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도 약간 친목이잖아요.
새마을 금고나 그런 데도. 그래서 내가 뭐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혜택을 주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친목단체 비슷해요. 새마을 금고도.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이런 건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4번 같은 건 1, 2, 3번은 이해가 되는데 4번이 너무 동떨어진 얘기라. 그 다음에 15번 수정세금 계산서. 우리 수정 왜 하죠? 잘해서 잘못해서 잘못해서. 1번 수정세금 계산서는 반드시 전자로 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행자라고 있거든요. 법인하고 그 다음에 개인 중에선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얼마 이상이요? 3억 원 이상. 요런 분들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이거 아닌 사람은 종이로 발행하잖아요. 그러면 3억 안 되면 종이로 발행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2번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미리 알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국가에서 잘못한 걸 안 거예요. 그럼 국가가 알면은 연락 줍니다. 그럼 연락받고 고치는 건 인정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사업자예요. 국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연락 왔냐면 너 세금 계산서 잘못 발행했더라.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다시 발행했어. 그럼 그거는 국가가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요건 수정한 걸로 인정을 안 해줘요. 왜냐면 누가 먼저 알았으니까? 국가가. 그래도 국가가 알기 전에 내가 먼저 하면은 수정한 걸 인정을 해주는데 이건 국가에서 연락받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다시 발행해야지. 그러면 국가에서 그건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누가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 얘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계약에 해제했을 때는요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아니고 계약의 해제일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계약 해제라는 게 내년이 될 수도 있고 내후년이 될 수도 있고 왜냐면 계약했다 그래서 바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만약에 건물을 내가 사기로 했어. 근데 이 건물이 지어지려면 2년이 걸려. 근데 1년 후에 해약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5년 10년 걸리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좋은 건 아니지만 뭐 그걸로 성공하신 분들도 있긴 있는데 실패한 사람이 더 많아요. 지역주택조합. 그거 그래서 대부분 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법이 그지 같아서 그래요. 이것도 거기 안에서 그 장 먹는 놈들이 다 빼먹잖아요. 근데 법에서 그게 합법이에요. 웃긴 거. 그런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빼먹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뭐 몇 억 원래 한 1, 2억이면 되겠지라고 들어갔는데 막 4, 5억 드는 사람들도 실제 존재하고 일명 지주택. 그 다음에 4번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 과세자로 과세 유형이 전환되기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수정 발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에요. 과세 유형이 그 처음 날짜로 해야 돼요. 처음 날짜로 해야 되겠죠. 왜냐면 지금하고 과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지금 날짜로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찍으라고 준 문제예요. 왜냐면 까마면 글씨고 하얗면 뭐예요? 종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왜냐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 말이 그 말 같아. 잠깐 쉬었다가 12시 반에 분개할게요.